3월 3일에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주리, 미시간, 아이다호주에서의 예비선거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섰다고 합니다. 이 세 주에서의 경쟁에서 트럼프는 마지막 상대였던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를 뛰어넘었으며 공화당의 지명을 확보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갈 기회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현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의 주요 후보와 다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시간주에서 트럼프는 투표에 참여한 모든 13개 카운티에서 헤일리를 이겼으며 약 98%의 지지율로 1,575표를 얻었고 헤일리는 단 36표를 얻었습니다. 아이다호주에서도 트럼프는 84.6%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미주리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전 대통령이 100명의 공화당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승리들은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버진 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이제 미시간, 미주리, 아이다호에서의 승리를 더해 트럼프가 공화당 대표 후보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점점 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기부자들의 지원 덕분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 기부자들은 전 대통령의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니키 헤일리는 아직 자신의 첫 승리를 찾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후보가 지명되기 위해서는 최소 1,215명의 대의원 표가 필요합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가 발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3월 1일에 대선이 열린다면 48%의 유권자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며 43%의 유권자가 조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애리조나 6%, 조지아 6%, 미시간 2%, 네바다 6%, 노스캐롤라이나 9%, 펜실바니아 6%, 위스콘신 4% 등 중요한 7개 주에서 바이든을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또한 응답자의 82%가 81세의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느끼며 47%는 77세의 트럼프도 너무 늙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38%의 응답자는 두 후보 모두 대통령직을 맡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30%만이 바이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했으며 47%는 이것이 트럼프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고 건강한 지도자로 여기는 반면 바이든은 보다 인정 많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의 재대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다음 주에 예비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는 11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롤리 시내의 한 기차역에서 약 1,000명의 지지자 앞에서 연설하며 자신이 바이든을 물리칠 더 큰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전 의회 선거에서 트럼프의 성과를 비판했습니다. 그린즈버러 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는 거의 헤일리를 언급하지 않고 바이든을 비판하고 2020년 선거에서 자신이 승자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3월 5일 슈퍼화요일에 투표를 독려하며 올해 대선을 위해 각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15개 주와 한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하는 날에 지지자들이 강하고 막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예비선거 시즌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는 코커스 형태의 3번의 선거와 예비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은 3월 4일 월요일에 다른 선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슈퍼화요일에는 14개 주와 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할 예정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슈퍼화요일에 16곳의 투표 지역 중 하나로 이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롤리에서 헤일리의 이벤트에 참석한 일부 유권자들은 이전에 트럼프에게 투표했으며 다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다른 이들은 세 번째 선택지를 찾거나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권자들, 현재 민주당이나 공화당 당원들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든과 트럼프 양측 캠페인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3월 7일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국정연설을 할 예정이며 이는 2021년 초임 시절 이후로 두 번째로 국정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이슈와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국정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정부가 이룬 성과와 미국의 미래를 위한 자신의 비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바이든은 양당의 지지를 받는 인프라 법안, 즉 국가 전역의 도로, 다리, 철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반도체 생산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친밋 과학 법안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비용을 줄이기, 초부 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제한, 생식 건강 보호와 민주주의, 그리고 펜타닐 차단 노력 등 다른 성과들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노력의 중요한 기회로 프라임타임에 생중계되어 미국 전역의 수백만 시청자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3월 1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단기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포괄적인 예산이 의회에서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양당 합의가 정부 폐쇄를 막고 의회에 전체 연도 예산을 마련할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으며 이것이 임시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임시 예산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활동이 미정인 한 달의 0일까지, 나머지 활동은 미정인 한 달의 8일까지 허용됩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 두 기간을 미정인 달의 0일과 22일로 확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2월 29일에 하원에서 320대 99로 통과되었고 이후 상원에서도 77대 13으로 통과되어 의회가 예산을 완성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정부 운영을 위한 포괄적인 예산 법안을 완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9월 30일에 끝납니다. 당파 간의 불일치는 정부가 포괄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주된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의회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특히 하원에서 공화당이 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추가 법안에 대한 투표를 주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원에서는 양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습니다. 하원 의장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법안을 투표에 붙이지 않고 하원이 상원에 의해 강제로 행동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상원 의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만약 투표에 붙여진다면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린은 어떠한 국제 군사 및 인도적 지원 패키지도 미국 멕시코 국경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미국 공군은 가자 지구에 첫 식량 공급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도적 재앙이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C-130 세대가 가자 지구에 3만 8천씩 이상의 식사를 투하했으며 유엔은 적어도 57만 6천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기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소셜미디어에 구호 물품을 투하하는 비행기의 영상을 널리 공유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요르단군도 참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러한 구호 물품 투하가 지속 가능한 지원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스라엘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비행기에서의 구호 물품 투하가 트럭을 이용한 운송보다 훨씬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구호 물품이 하마스의 손에 들어갈 위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인도적 구호 물품 투하 작업을 환영하며 이는 이스라엘과 사전에 논의되고 조정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1일에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을 투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가자 북부에서 구호 물품을 기다리는 줄에 서 있던 동안 적어도 10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한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상황 속에서 인도적 지원 노력이 방해받으며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과 다른 구호단체들은 이스라엘의 구호 물품 접근 방해나 제한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의 제한을 부인하며 유엔이 구호 물품 공급에 실패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목합니다.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유엔 구호 및 고용기구 UNRWA,
2024년 1월 이후 가자 지구로의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9일 유엔 인권이사회 HRC 회의에서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 볼커 티르크는 가자 지구의 참혹한 전투 상황을 설명하며 3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티르크는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충돌로 인해 가자 지구 인구의 약 4분의 3이 피난을 갔으며 주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파괴로 인해 가자 지구가 사실상 생명이 없는 땅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